이렇게 더 스스로가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는 교과목인데 이렇게 이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또 여러분들의 실기 못지않은 그 학습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를 알고 배경을 알고 이 요리를 한다면 훨씬 더 그 요리를 잘 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요리를 응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올려드린 것을 꼭 출력해서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수업에 관한 자료는 계속해서 수차에 맞춰서 수업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수업 자료를 참고해서 예습 또는 복습, 또 동영상 강의하는 동안에 같이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국인의 밥상, 또 한식의 밥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궁중 상차림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밥상을 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밥을 중심으로 해서 차려진 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밥을 주식으로 해서 밥상을 차리게 되는데요. 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같이 먹어야지만 이제 넘기기가 쉽고 맛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당한 반찬을 차리게 되는데, 이 반찬 가짓수를 몇 개를 차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3첩, 5첩, 7첩, 그리고 9첩, 이렇게 홀수로 나가는 첩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첩이라는 거는 반찬 첩자입니다. 그래서 반찬의 가짓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금님은 밥도 밥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12첩 수라상을 드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상차림을 보게 되면은 기본 음식이 있고요. 또 참품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첩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반찬의 가짓수에 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첩, 5첩, 7첩, 9첩, 12첩까지 이제 이렇게 쫙 상차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3첩서부터 시작해서 12첩까지 갈 때까지 기본 음식의 종류는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음식이 12첩에는 밥, 국, 찌개, 찜, 그 다음에 전골, 김치도 3가지, 장류도 3가지 이렇게 올려질 정도로 기본이 되는 음식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이 되는 음식도 많은데 반찬을 12가지 먹는다는 거죠, 임금님 수라상은요. 그런데 우리 일반 백성은 사실은 3첩도 먹기 어렵죠. 3첩은 밥이나 국은 기본이고요. 김치도 기본이에요. 간장도 기본이고요. 나머지 반찬 가짓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반찬은 뭐냐 하면은 숙채, 생채 또는 젓갈 종류. 그래서 이 반찬이 3가지예요. 정말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3가지 반찬 먹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5첩은 기본이 되는 반찬이 뭐가 있냐면 밥, 국에다가요, 찌개나 전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치가 2가지 올라가고 장류가 2가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반찬 가짓수는 이제 몇 개가 될까요? 5가지가 되는 게 5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찬 가짓수가 들어가냐면 전이 1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이나 적 중에서 1가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숙채 하나, 생채 하나, 그리고 젓갈 종류가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5첩 반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7첩 반상을 보도록 하는데요. 7첩 반상은 기본이 되는 음식이 뭐가 있냐면 밥, 국,
찌개, 그리고 찜, 그리고 전골, 김치 2가지, 예, 그리고 장류 3가지, 무려 10가지가 기본 음식이 되는 거죠. 예, 기본 10가지가 올라가고 이거를 뺀 나머지 7가지가 또 반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첩반찬 먹으면 엄청난 음식의 그 종류를 먹게 되는 거죠. 칠첩반상 먹게 되면은요. 그래서 칠첩반상에 보게 되면은 뭐냐면 전이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림이나 볶음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이나 적 중에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숙채, 생채, 그 다음에 젓갈 종류가 2가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칠첩반상이 차려지는 거죠. 정말 칠첩반상도 먹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첩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첩반상은요, 기본 음식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밥, 국, 그 다음에 찌개가 2개가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찜이 하나 올라가고요. 전골이 하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김치류가 하나 올라가고 장류가 3가지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구첩은 굉장히 기본 반찬 가짓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기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에 반찬이 몇 개 올라가겠어요? 9개가 올라가는 거죠. 예, 9개. 그래서 9개 반찬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 전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이 2가지나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림이나 볶음이 1가지, 구이나 적이 1가지, 숙취 1가지, 생채 1가지, 장아찌 1가지, 젓갈 하나, 마른 반찬 하나. 예,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임금님 밥상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임금님은 밥, 국, 그 다음에 찌개가 2개가 올라가고, 찜이 하나 올라가고, 전골이 하나 올라가고, 김치류가 3가지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장류가 3가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무려 12가지가 기본으로 올라가네요. 그런데 여기에 또 12가지의 반찬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편육이 하나 올라가고, 전이 하나 올라가고, 회, 그리고 조림이나 볶음 중에 2가지 올라가고요. 구이하고 적이 하나 올라가고요. 숙채가 하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생채 올라가고요. 장아찌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젓갈이 하나 올라가고, 마른 찬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금님 이게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밥하고 국이 이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찬이 이렇게 쭉 담겨져 있죠. 예.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밥이 2개가 올라가 있고, 예, 밥은 왜 2개가 되냐면 임금님 밥은요, 흰쌀밥이랑 이렇게 팥밥이랑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국도 2가지를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국은 이제 곽탁이라고 그래서 미역국을 항상 올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토장국이라 해서 된장을 풀어서 끓인 국을 올릴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밥과 국은 2가지를 선택하게, 2가지를 준비해 가지고요. 임금님이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팥밥은 왜 이렇게 항상 하게 되냐면은, 임금님은, 조선시대의 임금님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옷도 두껍게 입잖아요. 그래서 몸에 종기가 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이 종기를 풀어주는 이 팥을 갖다가 넣어서 밥을 짓는데요. 이 밥을 홍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팥을 이렇게 넣고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팥을 삶은 국물에 그 밥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빨갛게 돼요. 예, 팥 알이 들어가 있는 밥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홍반을 지어서 임금님 건강을 생각해서 둘 중에 1가지 이제 골라 먹으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역시 미역국을 끓이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이 미역에는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배변 활동을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또 장이 이게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얘가
변비가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섬유소가 많은 미끌미끌한 미역국을 먹음으로 인해서 배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미역국을 꼭 올립니다. 근데 미역국이나 이렇게 된장을 풀어서 뭐 배추나 뭐 다른 시금치나 넣은 국을 둘 중에 하나 골라 먹게끔 이렇게 상차림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전골이에요. 전골이라고 하는 것은 즉석에서 바로 끓여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골을 이렇게 물에다 풍덩 담아서 먹는 게 아니라 전골 그릇에다 이렇게 아 선비가 쓰는 갓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엎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릇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얹어 가지고 여기 아래는 이제 국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끓여서 임금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아 전골을 끓이는데 혹시 부족할까 봐 예비로 준비한 그런 식재료들이에요. 계란도 넣고 뭐 채소나 뭐 이렇게 고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밥상을 한번 먹으려면 12첩 반상이니깐요. 이거를 왜 임금님 밥상을 이렇게 12가지 밥상을 차리는가 여러분들이 쪼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제 임금님이 이 12첩 반상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수라상에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인제 이 밥상을 차리기 임금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그 좋은 재료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밥상을 차리는데 이 12첩 반상을 제대로 잘 차리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재료 그 상에 차려진 음식이 늘 그대로라면 나라가 태평성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증거가 되고요. 반찬 수가 줄거나 아니면은 재료가 바뀌었다면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렇게 상차림으로 나라의 태평함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 12첩 반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조선 왕조 임금님 중에서 영조 임금은 어 그 12첩 반상을 매일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침하고 저녁에만 12첩 반상을 드시고요. 점심에는 낙과상이라 그래서 그 분식상을 먹거든요. 국수나 아니면 비빔밥이나 뭐 일품 요리, 떡국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는데 그런 거를 드셨다고 하고요. 정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요. 반찬 가지수를 줄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왕조 임금님 중에서 가장 검소한 임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 이 영조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영조 임금은 이렇게 검소한 식생활을 해서 그런지요. 조선 왕조 임금님 중에서 가장 오래 살으셨습니다. 몇 살을 살으셨냐면 84세를 살았거든요. 조선 임금의 그 평균 수명은 46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조 임금은 거의 2배를 살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 사도세자 자기의 아들을 뒤지에 가둬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그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정조 임금에게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거는 영조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왕권을 그 손자한테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영조 임금은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서 이렇게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금님만이 12첩 반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충분히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12첩 반상을 해 먹으면 그거는 왕을 능멸한 거기 때문에 에 민간인이
최고로 해 먹을 수 있는 반찬의 가짓수는 9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첩반상은 우리 민간인이 차릴 수 있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요, 사실 삼첩반상 먹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상차림을 보게 되면 네모난 상에 이렇게 1인상씩 차려서 우리가 이제 밥상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밥을 12첩 반상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시중을 몇 명이 드느냐 하면은요, 3명이 시중을 들어요. 보이시나요? 임금님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그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임금님 바로 옆에는요, 그 맛을 보는 상궁이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보는 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음식에 독이 들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상궁이에요. 예, 여기에서는 요 그림에서는 여기네요. 예, 여기에 있는 분이 기미상궁이에요. 예, 맛을 보는 상궁인데요. 임금님이 밥을 먹을 저기 수라를 드실 때는 3사람이 이렇게 시중을 들거든요. 그런데 요 기미상궁이 가장 나이가 많은 상궁이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들어서 임금님 밥상을 차려지면은 임금님 옆에서 바로 그 맛을 보고 독이 없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임금님께 젖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임금님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상궁은 여기 상궁도 있는데요. 이 상궁은 어떤 상궁이냐면 그 임금님의 그 수라상 그 밥 뚜껑을 열어주는 상궁이에요. 예, 이 뚜껑을 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밥 뚜껑을 열어주는데요. 이 밥의 그 뚜껑을 반찬과 밥 뚜껑을 열어주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거부터 열을까요? 밥하고 국이 있을 때 반찬을 밥하고 반찬이 있을 때 반찬을 먼저 뚜껑을 열고요. 밥하고 국은 나중에 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식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반찬도요. 고기 반찬과 채소 반찬이 있을 때 채소 반찬을 먼저 열고요. 고기 반찬을 나중에 열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밥상에 있는 그 밥의 그릇 뚜껑을 순서대로 열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기미상궁이 맛을 보고 드시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동안 여기 옆에 있는 상궁은 전골을 끓이게 됩니다. 예, 전골은 이제 바로 끓여서 먹어야지만 맛있기 때문에 예, 옆에서 바로 이렇게 화로에서 끓여서 임금님 수라를 예, 상에 내게 됩니다. 요 우리가 전골 끓이는 그 풍속이 남아서 요즘도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펄펄 끓이면서 먹잖아요. 이런 것은 전골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 기구를 식탁에 올려놓고 끓여가면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못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 요리나 뭐 서양식 요리를 보게 되면은 요리가 다 완성돼서 접시에 담아져서 이렇게 나오지 미완성인 상태에서 요리가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골은 미완성인 요리를 재료를 다 준비해서 화로까지 갖다 놓고 옆에서 바로 끓여서 내기 때문에 정말 그 음식을 뜨겁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골을 가장 맛있게 먹는 온도는 95도예요. 국은 70도거든요. 왜냐면 끓여진 거를 이제 떠왔기 때문에 식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 국은 70도 정도로 식거든요. 그런데 이 전골은 바로 끓여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95도 정도가 적정한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펄펄 끓이면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맛있게 먹거든요. 이런 이런 연유로 우리가 지금도 식탁에 뭐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끓여가면서 먹잖아요. 그런 유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교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교자상은 뭐냐면 손님에게 내는 상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상으로 4 사람씩 겸상을 차린 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자상은 대개 오첩반상 이상의 반상을 품교자상이라고 하며 연회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첩 정도만 되면 벌써 그 잔치라든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쓰이는 상차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일 먹는 밥상에서 오첩을 하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경축일에 차리는 것으로 면상을 주로 하고 면상이라는 건 뭐냐면 국수를 중심으로 해서 차린 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칠품 교자상과 구품 교자상으로 한다. 그래서 교자상의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냐면 뭐 면이나 떡국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신선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치나 장류 또는 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반찬류를 보게 되면은 교자상은 조금 다른데요. 12첩 반상을 보게 되면 회가 들어가고 편이 들어가고 육이 들어가고 전이 들어가고요. 또 적이 들어가고 채라고 해서 잡채라든가 겨자채 이렇게 구절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포 마른 안주라고 해 마른 안주 그래서 육포나 억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편약과가 들어가고요. 유과라는 것은 기름에 튀긴 과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과 그다음에 숙실과라는 것은 과일을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과 종류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실과 생과일을 좀 내고요. 그다음에 화채 있잖아요. 오미자 화채나 또는 식혜나 수정과 뭐 이런 것들을 12품 정도로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자상에는요. 굉장히 으 화려한 그런 상차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주연상이라서 이제 주안상을 또 차리게 되는데요. 술을 대접할 때 차리는 상을 주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을 접대할 때 차리는 상이고요. 맑은 장국, 매운탕, 김치, 깍두기, 포, 회, 전, 젓갈, 장아찌, 과일 등을 상에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절식 음식이 발달됐는데요. 이 설이나 또는 추석, 정월 대보름에 특별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설날에는 우리가 세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상에게 새해 첫날 인사를 드린 다음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는 상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은 떡국을 먹잖아요. 그래서 떡국을 먹는 이유는 왜 그래요? 떡 중에서 하얗고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떡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날이라는 거예요. 새해 첫날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얀 날이 되겠죠. 그래서 하얀 떡을 어떻게 길게 뽑아서 길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이거를 어슷하게 썰어서 돈짝만치 썬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 모양으로 썰어서 이거를 그 소고기 양지머리 국물이나 아니면은 사골 국물에다가 이거를 끓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떡국이라고 하죠. 새해를 기념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약식을 하기도 하고요. 약밥이라는 거죠. 전유 또는 편육을 하기도 하고요. 강정, 뭐 쌀강정이나 뭐 깨강정 뭐 이런 거 하게 되죠. 그리고 인절미도 하고요. 식혜 수정과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날은 우리 오곡밥과 9가지 나물 먹는 거 알고 계시죠? 이른 아침에 튼튼한 치아를 갖는다는 뜻으로 부러움을 갖다가 깨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 호두, 잣, 은행을 깨물고요. 귀가 밝아지라고 귀밝기술을 먹기도 하죠. 그 오곡밥을 해 먹는 이유는 오곡이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곡은 뭐냐면 쌀, 그다음에 찹쌀, 차조, 팥, 뭐 검은콩 그리고요 9가지 나물을 먹는데요. 뭐
고사리, 고비, 시금치, 콩나물, 취나물, 시래기나물, 무나물, 호박나물, 뭐 숙주나물, 뭐 이렇게 해서 온갖 나물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상차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홉이라고 하는 것은 꼭 9가지 나물을 차린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종류의 나물을 차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9가지가 안 되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의 가짓수의 나물을 차리는 뜻으로 9가지 나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약식을 꼭 먹죠. 그리고 산적, 식혜, 수정과 부럼 등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석에 먹는 거는 추석상인데요. 음력 8월 15일이죠. 그래서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해곡식과 햇가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는 꼭 햅쌀로 송편을 빚죠. 그리고 이 속에다가 이제 콩을 넣기도 하고, 대추나 깨 또는 햇밤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어서 송편을 또 빚어서 솔잎에 깔고 쪄서 송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란탕을 먹죠. 그래서 토란을 캐서 여기에 이제 쇠고기 국물에다가 다시마나 북어, 무를 같이 넣고 토란국을 끓이게 되고요. 또 나물도 준비하죠. 그리고 김치도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화채. 예, 그래서 우리 추석에는 뭐 강정이나 이런 거는 많이 거의 안 하고요. 뭐 약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되면은 이제 날이 덥기도 하고요. 음식이 빨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정류 같은 경우는 아직 날이 덥기 때문에 이 그 쌀주청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강정의 모양이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석에는 그런 강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축일에 차리는 큰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신부를 위해서 차리는 큰 상도 있고요. 생일날 차리는 상도 있고요. 회갑 때 차리는 상, 진갑은 이제 그 회갑은 61살에 하고요. 진갑은 62세에 차리는 상이에요. 진갑 상이 있고요. 또 계절에 따라 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경축일에 차리는 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리게 되는데, 궁중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제 궁중에서 이제 차리는 이제 밥상은 하루에 5번을 먹는 게 임금님 밥상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조반상이라서 임금님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바로 뭐를 드시냐면 초조반상이라고 해서 죽을 드세요. 죽을 먼저 이제 드시고요. 9시 정도에 아침 수라를 드시고요. 점심때 한 12시부터 뭐 2시 사이에 점심 수라를 드시고요. 이걸 낮것상이라고 불러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수나 떡국이나 뭐 비빔밥이나 한 그릇에 먹는 일품 요리를 이제 드세요. 점심에는 12첩 반상을 드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첩 반상을 먹으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세 사람이 시중을 들어야 되고 12가지 반찬을 차려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업무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 그릇 요리를 드십니다. 저녁에는 이제 또 5시에서 7시 사이에 또 그 저녁 수라를 드십니다. 예, 저녁 수라 이렇게 드시니까 벌써 4가지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과상을, 저녁에 다과상을 드시거나 아니면 주안상을 드실 수가 있어요. 다과라는 것은 이제 그 차와 과자로 차린 상이고요. 주안상은 이제 술을 중심으로 해서 차린 상이죠. 그래서 누가 손님이 낮에 오시거나 할 때에도 다과상을 차릴 수가 있고요. 주안상은 주로 저녁에 차립니다. 그래서 기본이 임금님이 밥상은 하루에 5번 정도 이렇게 드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드시고요. 이런 기록을 잘 써놓은 책이 있는데, 임금님이 몇 번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원행, 을묘, 정리, 의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행,
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어디를 갔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갔느냐? 을묘년에 을묘년에 갔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써 놨다. 책으로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조 임금님이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의 묘가 있는 수원성에 갈 때 예 어떤 음식을 차렸는지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금 우리가 임금님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임금님께 또는 임금님의 어머니께 어떤 음식을 올렸는지 기록을 다 써놨거든요. 하다못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먹었던 음식이 다 써 있어서 그 당시에 식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인제 연회라고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궁중에서 1년 내내 특별한 행사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연례적인 행사로는 정월 이나 또는 단오, 추석, 동지 등의 명절과 국내의 왕족들의 탄신일, 그러니까 임금님 생신, 뭐 대왕 대비 생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궁중에서 인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잔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종친들의 잔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인제 적은 것부터 인제 큰 잔치까지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요. 뭐 왕손이 관례를 치르거나 또는 가례를 하거나 시집장가를 가거나 병회복 등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수시로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 대비의 회갑이라든가 탄신일, 사순, 오순, 망호, 망육 등 특별한 날을 하는데요. 망호는 뭐냐면은 41살, 망육은 51살이에요. 회갑은 인제 61살이죠. 이런 때도 인제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의 규모나 의식 절차에